안녕하세요. 김윤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이 추락하는 이상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광역시의 아파트가 전혀 팔리지 않아서 호가를 계속 낮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지난 4년간의 폭락장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상승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 집값 추락이 가시화된다면 매물이 몰려있는 5월을 기점으로 집값이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락할 것인지 함께 보실까요? 자, 부동산 5월 전에 탈출해라. 곳곳에서 급락 이상 징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지금 기린도 보이고 코끼리도 보이고, 자, 빨리 5월 전에 탈출해야겠죠. 지금 뛰어드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자, 아파트 대폭락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그렇게 얼마나 위험하느냐? 일단 큰 그림을 보면 2005년 올랐고 쭉 오르다가 이제 10년부터 떨어졌고 2014년 올랐고 2021년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갈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는데, 추락한다는 조건 하에 2025년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 보라색 보세요. 지방 고가 아파트. 지방 고가 아파트가 예전에는 좀 덜 갔어요. 못 갔는데 좀 덜 빠졌죠, 당연히.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대구, 부산, 대전, 세종 지방 아파트의 가격이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 새 아파트 이런 것들, 재건축 이런 거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추락할 때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25년을 바닥으로 본다면 이게 뛰었을 때 여기를 회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시면 아파트 시세가 우상향인데 너무 이렇게 뛰어버리면 이번에 이때 경기도 지역에 상당히 대형 평형들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지금도 회복 못한 아파트들 수두룩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끝장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또 회복도 안 돼요. 두 번째 위험한 게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입니다. 얘들은 2006년에 엄청나게 쪘다가 폭락을 했죠. 바로 이거 보시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얘도 추락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바닥 시세와 꼭지 시세의 한 중간이나 중간 좀 이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중저가 아파트. 제가 이제 중저가 아파트를 많이 권하잖아요. 저평가나 1억에서 한 4억 이런 것들. 녹색선 한번 볼까요? 녹색선 보면은 쭉 타고 가면 덜 올라가고 좀 덜 빠지네요. 그렇지만 얘도 빠집니다. 그래도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중저가 아파트로만 사라.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단독 이런 것들 보시면 파란색 보세요. 거의 밋밋하네요. 물론 올라가긴 합니다. 애들도 집이니까. 그럼 이걸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아까 이 세 가지는 아파트라서 잘 거래가 돼요. 그런데 비아파트는 거래조차 안 돼서 이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하락장에 돈 벌 기회를 완벽하게 놓쳐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실거주로만. 근데 실거주도 실거주지만 내가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뛰면 나는 가난해져요. 벼락거지라는 말은 이 비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해당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파트는 시세가 이렇게 우상향하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뽑은 거예요. AI. 자, 그런데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지금 지방 고가 아파트, 그 다음에 수도권 고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다. 비아파트는 아예 그냥 잡지 마시라.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보자고요. 서울, 경기, 지방, 광역시 아파트 폭락 사례 보면, 먼저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6차 47평이 2007년에 32억 있죠. 그런데 2013년에 15억, 무려 60%가 폭락을 했네요. 60%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021년 현재 40억까지 올라서 230%까지 뛰었어요. 자, 우상향하는 건 맞죠? 전 고점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럼 얘가 추락을 하면 얼마까지 빠지느냐? 대략 한 2025년을 바닥으로 보면 20억. 거의 반토막 날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거기 아파트들 많죠. 파크타운 48평. 자, 2007년에 14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2013년에 6억, 60% 폭락했어요. 똑같죠? 지금 엄청납니다. 자, 2021년 18억. 얘가 6억이 18억 갔으니까 300% 3배 뛰었네요. 그 다음에 2025년에 이제 9억 예상하고 있는데 반토막 50%. 지방도 한번 볼까요?
대전 서구의 둔산동 크로바 47평 2007년에 8억 정도 했어요. 2013년은 5억, 대략 한 35% 폭락. 이때는 지방이 이렇게 많이 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덜 올라서 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 16억으로 무려 3배 넘게 320% 올라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2025년에 8억 반토막 날 가능성이 커요.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대구 성구 범어동 두산해부 제니스 49평 2010년에 7억이었던 게 2013년 5.5억, 뭐 23%. 왜냐하면 이때 고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자 18억 무려 320% 이상 폭등을 해버렸네요. 지방이 젖혔죠. 딱 봐도 한눈에. 말이 그렇지 3배 이상 4배 이렇게 5배 뛴다는 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5년에는 반토막 9억 50% 폭락으로 예측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50% 폭락으로 보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사례 보면 이거 지금 많이 떨어진 것만 제가 예를 든 게 아니에요. 60 무섭죠. 이제 앞으로 지방이 왜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냐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추락한다 이 말이에요. 자, 폭락장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지금 부자들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유 자본금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부동산, 주식, 현금, 이게 다 보유 자본금입니다. 물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부동산을 내 자본금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는 사람은 하락장에 돈을 못 벌어요. 그나마 뭐 빚이 없다면 빚이 없고 또 현금이 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갈아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끌한 사람들, 갭 투자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기 때문에 할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죠. 영끌 갭 투자는. 다주택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볼까요? 하락장에 아까 50%까지도 떨어진 것도 60% 떨어진 것도 봤는데 40% 이상 폭락을 했을 때 자, 황금성이 떨어져서 안 팔립니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황금성이 떨어져요. 잘 안 팔린다고요. 전반적으로. 특히 하락장에는 안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주택자, 갭 투자자는 폭망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폭락장에 부자 기회, 절호의 기회를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놓친다. 왜? 안 팔리니까 갈아타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주식 한번 볼까요? 주식은 상승장에는 수익을 창출하지만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게 주식이에요. 본인 뜻대로 삼성전자만 끝까지 끌고 가지를 않아요. 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PB들 말 듣고 작살나죠. 그래서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주가 중독되면요 손실 때문에 계속 보유하게 되는데 주식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주 폭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폭락장에 부동산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부자 기회를 완벽하게 놓쳐요. 현금 보유자, 지금은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자도 별로 안 붙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실물자산 폭등장에 인내 요구하면 이자보다 자본금 증식이 목표. 그러니까 이자가 문제가 아니야. 자본금을 계속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절호의 기회 때 여러분들 부자들 기회가 생겨요. 하락장에 경제 위기에 떴던 최고 조건, 하락장이라든가 위기가 발생하면 최고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부동산 폭락장에 기본 2배에서 3배. 내가 5억이 있다 그러면 15억. 자, 1억이 있다 그러면 뭐 3억 이렇게 불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매물 홍수 5월까지 쏟아진다. 계속 쏟아질 거예요. 자, 다주택 매물은 2021년 6월 양도세 중과세 강화하고 보유세가 점점 강화되고 그다음에 종부세 보유세 현실화 가고 있죠. 두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160만 원 그래 6월까지 나올 매물이 약 56만 원 정도 자동 말소도 있죠. 물론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더 많지만 이것도 무시무시하게 지금 내놓고 있어요. 만약 안 팔면 매도 안 하면 이 사람들 세금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 중과세 맞아요. 그러니까 안 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팔아야 돼. 임대사업자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법인 매물자 이 사람들 이미 많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대량 매물. 그런데 이 대량 매물이 개인들 갭 투자가 소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대책도 무시무시합니다. 수도권에 127만 원, 서울 36.4만 원, 경기 인천 90.6만 원, 지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공급이 부족하다? 자, 아무튼 부동산 매물 폭탄 겨울부터 쏟아진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잘 지켜보세요. 이제 전국 아파트 대폭등 후에 크게 추락하고 있다. 이미 지방은
마이너스로 전환 안 됐다고 해도 이미 추락했다고 봐야 돼. 거래가 안 되면 이거 추락합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자료로도 나와요. 근거자를 제시해봐라. 자, 빨간색 여기 보세요. 70주 연속 상승했네요. 일단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이게 0 밑으로 내려간 적은 별로 없어요. 계속 위에서 놀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20년에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계속.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 지방이 뛰는 바람에, 이게 전국이니까 지방이 많이 뛰는 바람에 이렇게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막 꺾어지네요. 서울은 계속 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꺾어지는 게 모습을 보니까 지방은 급강하고 있는데 서울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꺾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물론 수도권은 당분간 계속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전세도 그래요. 전세도 꼭지 찍고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매매하고 전세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거 전국 최고가 출연율과 지역별 매수 심리 이렇게 1등부터 자 9단위로 해가지고 1등부터 30등까지 뽑았더니 지방은 거의 다 이제 전멸당했어요. 그나마 늦게 뛴 부산 중구가 눈에 띄네요. 뭐 말이냐? 집은 실거래가는 10억인데 매도가는 15억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최고가 출연율이에요. 그리고 또 비율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매물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더 뛸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다른 데 부산 안 보이잖아요. 얘만 좀 특이했고 대구도 거의 안 보이죠. 지방 아예 완전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최고가 출연율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건데 보시면 서울이 싹쓸이하고 있죠. 경기도하고. 그렇죠. 서울하고 경기도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라고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은 당분간 상당히 올라가고 지방은 추락한다는 게 이 도표에서 보여지고 또 하나 시계열별로 시군구의 어떤 매수 심리를 확인해 봤어요. 이건 이제 과거고 이게 현재입니다. 오른쪽이 제일 끝이 현재 1월 달일 거니까 현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렇게 안 뛰었었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늘어났죠. 특히 수도권, 서울 보시면 이 서울 강북과 강남으로도 구분됐지만 갈수록 진해지죠. 집값이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빨간 거 봅시다. 이게 바로 어디냐? 대전입니다. 여기 대전. 지방에서 유일하게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게 대전이고 그 밑에 수도권과 경기도 엄청나게 사실상 1등이 지금 경기도예요. 1등이. 그리고 2등이 서울, 인천 뭐 이런 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 보자고요. 지방은 완전 파란색으로 완전 전환됐어요. 이렇게 빨갛다가 여기 지금 6대광역시, 5대광역시, 부산, 대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다 파란 걸로 점점 진해질수록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이때는 괜찮았다가 점점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밑에는 어디냐?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예요. 다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지금 마이너스가 전환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위험하네요. 이렇게 진한색으로 점점 더 진해지겠죠. 즉 팔리지 않고 가격은 추락한다 이 뜻입니다. 세종도 지금 약간 위기 신호입니다. 이렇게 시뻘겋다가 벌써 파란색으로 지금 물들고 있어요. 물론 세종이 이제 추락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대전도 폭락하게 되겠죠. 자, 이제 하락장 전조징후, 빌라, 수익형 부동산 거래 폭증. 빌라나 수익형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뛸 게 없으니까 이것들 나가는 거예요. 유튜버들 맨날 그거 팔아먹으려고 뭐 빌라 잡아라 뭐 잡아라 하는데 그 절대 하지 마세요. 상가 빌라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 빌라가 역전시켰어요. 빌라가 빨간색 역전시켰잖아요. 지금 작년 7, 8, 9, 10월 달 최근도 지금 거의 뭐 차이 안 나요. 어떻게 빌라가 아파트를 역전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만큼 빌라를 패닉바잉 하는 거야. 그 빌라 왜 잡습니까? 빌라 잘 잡으면 나중에 하락장이 안 팔려가지고 아파트 다 놓쳐요. 실거주? 말이 좋아 실거주지. 지금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고개가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파트는 4억짜리가 10억, 11억 되는데 빌라는 4억이 3억 뛴 것도 있어요. 만 뛰어야 5억. 망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무주택만 또 못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빌라는 속도가 빠른 재개발은 제외입니다. 상업용 아파트도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2020년 와서. 잡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뭐 테마 상가가 됐던 또는 단지 내 상가가 됐던. 자, 그 다음에 K자형 경기 침체 지속되면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K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K자. 자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진짜 중요한
소득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소득만이 아니라 뭐 생산, 소비, 고용 다 지금 위축되고 있죠. 온라인 쇼핑만 이렇게 호황을 이루고 있네요. 플러스 27%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은 완전 쫄딱 망하고 있죠. 대면, 특히 영업 쪽에는 아주 힘들 거예요, 이분들. 자, 그리고 금융위기,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하다는 거. 특히 미국 버핏 지수와 미국 채권금리 보면 이게 지금 2000년이니까 IT 버블 때잖아요. 지금 현재 꼭지하고 어때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터진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추락하면서 지금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지금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주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하다가 결국은 터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 폭탄 돌리기예요. 법인 매물이 폭증하고 있고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법인 매물이 계속 지금 작년 7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 5만 건이 넘는 법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 못 버티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1월, 2월, 3월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200건이 1400건으로 몇 건이 늘어났어 갑자기. 자, 그리고 최근에는 더 늘어났고, 바로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보증금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나마 아파트는 이게 전세가율이 좀 내려갔으니까 괜찮은데, 전세가율이 바짝 붙은 어떤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여러 개 잡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례도 속출합니다. 왜? 본인이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30대 영끌 1월 달에도 폭증. 30대 영끌은 지금 그치질 않아요. 이 30대 영끌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정부가 지금 사과할 정도로, 또 대책도 못 나올 정도인데 이 사람들인들 오죽하겠어요. 속마음이 타들어갔겠지.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 영끌하면 안 되는데 자기 연봉 하나 믿고 부모님 백 믿고 집을 잡나 봐요. 부모님도 같이 지옥으로 빠집니다. 폭락장 위기. 자, 이거 보세요. 30대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엄청나네요. 29,001등, 40대가 2등. 여기 증여건도 최대예요. 사실상 증여도 30대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부모들한테. 여기 보시면 자, 43.9%, 지난달 거래된 43.9%가 2030 패닉바잉이랍니다. 공황 매수, 영끌로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점점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큰일입니다. 작년 12월인데 1월 달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자꾸 늘어나는 한은 집값 거품은 더 커지고 추락을 했을 때 난리가 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파트 주식은 계속 뛰고 실물 경제 고용 줄 서 있네요. 이건 떨어지고 누구 때문에?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바로 K자 급락 이상 징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웬만한 아파트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였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인생이 지옥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끌이나 갭투자, 다주택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역별로 1에서 4억 아파트는 어떤 흐름으로 가든지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황별로 매수해도 됩니다. 부동산 매매와 갈아타기, 분양 여러 문제로 고민이 되어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 가입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